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입니다. 자, 소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소설, 하늘은 맑것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 10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수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직접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물 다 챙기셨죠?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4쪽 거문단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것은 뭐였죠? 문기가 고깃간에 가서 고기 심부름을 했죠. 고기 사오라는 숙모의 심부름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고 그것을 수만이에게 이야기하고 수만이와 같이 썼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삼촌의 훈계를 통해서 돈을 고깃간으로 다시 집어 던지고 고은과 쌍안경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죄책감은 어느 정도 씻었습니다. 하지만 수만이가 이제부터 계속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위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만이하고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라고 말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 문기를 괴롭힐 것을 암시하면서 끝났는데요. 이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다.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행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에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를 쳐 땡땡땡 했다. 그러니까 도적질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하고 써있다. 그리고 학교 어귀에 이르러 삼거리 잡화상 빈지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 있는 것이다.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만 지워버렸다. 자,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는 것을 길 건너편 길 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섰다.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개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건 약과다. 그럼 요건 약과다라는 건 앞으로 더 뭐 하겠다라는 거죠. 심하게 괴롭힘을 암시하는 거죠. 심하게 괴롭힐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수만이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수만이의 성격은 아주 좀 비열하고 그리고 남의 약점을 갖고 괴롭히는 아주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에 비해 문기는 좀 소극적이면서 순진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렸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자,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 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질을 하다가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는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서 단둘이 만날 때면 수만이는 너 내 맘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맘대로만 할 테다. 너 내 안 풍길 줄 아니? 소문을 내지 않을 줄 아니? 풍길 테야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치는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요. 하고는 또 풍길 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수만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기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괴롭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곳이라는 건 감옥을 말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문기의 성격이 아주 소극적이고 순진하며 약간 어수룩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네요.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에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실파란 가운데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 자, 크게 놀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문기의 심리죠. 수만이의 괴롭힘에 대한 문기의 심리. 크게 놀랐어. 칠판에 때 써놨거든. 뒤미처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는 그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우기까지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앞이 캄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죠. 심리가 지금 변하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이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아주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집요한 수만이의 성격이죠. 수만이의 성격 아주 집요해요. 끈질기고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 한층 심했다. 두억한 문기를 앞세워 놓고 따라오면서 연애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 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질을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간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는 것이다. 문기가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넌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 했다 하고 똑바로 손을 대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아주 수만이의 지금 협박. 돈을 가지고 나오면 도적질했다고 소문을 내겠다. 수만이 협박이죠. 어떤 성격이죠? 비열한 성격. 그러니까 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갈등이 시작되죠? 내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내적 갈등이 빠졌네요. 내적 갈등의 심화죠. 너무 계속 괴롭히니까.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뒷곁 화초 모중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이다. 집 안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 안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점 몇 장이 놓여있다. 그리고 문 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자, 이게 지금 눈앞엔 돈이 보이고 수만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죠? 문기가 처한 갈등 상황이죠. 갈등 상황. 두 번째 허물을 범했다. 뭐 한 거죠? 숙모의 돈을 훔친 거죠.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서 뺨을 때려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내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을 차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지금 여기서 차차 풀이 죽는다. 이거 자책감이 자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고만 아니냐. 이건 뭐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이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신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왜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죠. 죄책감 때문에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숙모의 돈을 훔친 문기의 마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자책하는 마음이 심하게 들겠죠?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 집안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혹 붓장 안에 돈 받니?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는 앙큼한 년이더라. 낮에 내가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숙모는, 작은 어머니는 점순이가 돈을 훔치는 것이다. 점순이가 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숙모의 오해죠.
그러나 속으로 갚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워본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러 두 입 걸러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을 때려 쫓아낸 것이다. 원조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운다. 뜬 눈으로 세운다. 자, 이게 뭐예요? 한자성어로 뭐죠? 전전긍긍, 전전반측.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한다. 죄책감과 뭐 때문에? 정순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런 거죠. 자,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 지금 이것은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지금 요소입니다.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 요소예요. 문기는 순환이의 협박 때문에 숙모의 돈 훔쳐 그 비밀을 점순이가 썼다.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술 뜨다가는 그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시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그리고 공교로의 제목이 정직이다. 이것도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 2번이죠. 자,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위를 왔다 갔다 하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쓰는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각오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이건 뭐예요? 도둑이 제발조리는 거죠. 속담 좀 알아두셔요. 도둑이 제발조린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불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아주 어두운데 그죠? 왜?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싶거든요. 사람의 심리는 죄를 지었을 때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심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수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을 쳐다보기 두려워졌다. 왜요? 죄책감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 때문에. 미치쳐져 있는 니은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혀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자, 죄책감에서 뭐 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은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자, 다음 10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문단입니다. 오후에 정일역이다.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선생님 집 앞을 왔다가는 무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자, 책보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책보 없죠? 책을 싸는 보자기예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다.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을 들어서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막막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자, 선생님을 찾아간 이유죠? 왜 찾아간 거예요? 자백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자백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다음엔 손님이었다.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 나오고 말았다. 자, 문기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기억 니은을 묶인 부분은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백을 뭐 하는 거죠? 자백을 망설이는 문기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문기의 성격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문기의 성격은 소심하다, 우유부단하다. 줏대가 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줏대가 좀 있었으면 수만이하고 대결을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었다. 자, 이것은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에요. 미쳐지는 디귿 서술자의 직접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문기의 심리 상태를 서술자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문기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하고 자동차 소리가 비켜라 비켜라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죠.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괴로워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셨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올바로 보여지더니 선명하게 보여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었다.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울어 내려다본다. 작은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성하고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삼촌에게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전을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붓장 안에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 허물, 협ገብ으로 쌓였던 허물, 이건 뭐죠? 자신이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죄죠. 자, 마음속의 어둠들. 이 마음속의 어둠, 이건 뭐가 되죠? 죄책감이 되겠죠. 죄로 인해 오게 되는 책망하는 마음. 자,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가뿐해진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자백하고, 그죠? 죄책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기는 작은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시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백을 하긴 했는데요. 자, 108페이지 소단 한눈에 보기.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것. 작가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서술하는 거죠.
신의 입장에서, 신의 위치에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고요. 특징을 살펴보시면 잘못 받은 거스름돈이 바로 뭐죠? 사건의 발단이죠. 이런 소년의 갈등과 심리 변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한다라는 것. 이거죠. 문기는 작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문기는 친구 수만이와 함께 돈을 쓴 뒤 작은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남은 돈은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위기 부분에서는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못 이겨 작은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 누명을 정순이가 썼어요. 그래서 결정 부분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문기는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난 문기는 작은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의 성격. 문기는 소극적이고 소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순수하고 착한 성격이다. 적극적이며 대범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인간적이며 음흉하고 집요하며 비열하다라는 걸 수만이를 말하는 거죠. 수만이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작은아버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문기를 엄격하게 키우고자 하고 문기의 착한 심성을 믿고 있다. 갈등 유형에 따른 문기의 심리 변화. 내적 갈등 있죠? 수만이의 핑계를 대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자신을 키워준 작은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다시 고온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은 고깃집 앞마당에 던졌어요. 이때는 뭐 어떤 마음? 죄책감이 있었겠죠?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통쾌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또 이제 외적 갈등이 드러나죠. 누구죠? 수만이하고의 외적 갈등. 남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말을 수만이가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기를 괴롭히죠. 수만이가. 수만이의 협박에 못 이겨서 작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주었습니다. 이때는 불안, 두려움, 초조함, 분노, 원망, 얄미움으로 또 바뀌게 되겠죠. 내적 갈등이 이제 있죠. 작은 어머니의 돈을 훔친 뒤 점순이가 오해를 받았죠. 점순이 자신의 잘못을 담임선생님에게 고백할 것을 다짐하고 담임선생님 댁에 가지만 그것도 뭐하게 되는 거죠?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작은아버지에게 자신이 잘못된 걸 고백해서 죄책감과 미안함, 아주 괴로운 마음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나는 소재는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전 고깃간 둥금이 은전 1원 활동사진 이거다 동그라미 쳤었습니다. 우리 일전 수신시간 책보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다라는 것을 알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장소설이에요. 소년이 이제 좀 더 자라가면서 느끼는 어떤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은 소설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의 문기를 보면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 복습하시고요. 서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관련 부분 문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